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50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간 결혼을 생각할 만큼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도 없었고 사실 결혼보다 일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름 알만한 회사에서 실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커리어도 탄탄하고 회사에서 꽤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 그 동생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제 동생과 연애 시절부터 저와 자주 만나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오던 사이였기 때문에 올케라기보다는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었죠. 현재 동생 부부에게는 고등학생, 중학생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사시고 우리 남매는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서 살고 있었고 동생이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동생이 결혼을 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할 때 제가 35살이었어요. 주변에서 동생은 결혼하는데 저는 왜 안 하느냐고 귀찮게 물어들 보면 우리 올케는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죠. 전 우리 형님 멋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변을 환기시켜주거나 제 편을 들어주곤 했어요. 동생 부부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조카이기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많이 예뻐했습니다. 동생은 공무원이라 월급이 뻔했고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훨씬 잘 벌었기 때문에 조카의 장난감이나 옷 그리고 필요한 책과 교구들은 다 사주곤 했습니다. 물론 동생 부부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케는 종종 제가 사는 집에 들려 반찬도 해다 주며 되게 진심으로 잘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동생 부부는 3년 터울로 둘째도 낳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잘 지내었어요. 저는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조카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찌나 보고 싶고 예쁘던지 주말에 할 일이 없으면 동생네 가서 조카들과 놀고 가끔씩 동생 부부 데이트하라고 등 떠밀어 내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동생 부부와 배달 음식 시켜놓고 주말 내내 한 가족처럼 집에서 뒹굴거렸습니다. 명절에도 제 차로 온 가족이 다 부산으로 갔어요. 저희 엄마는 올케한테 너 얘랑 놀아주지 말아라. 외로워봐야 결혼을 하지. 맨날 할 일이 없으면 너희 집에 가서 애들이랑 놀고 그러니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한다니? 에휴, 그렇게 벌어서 뭐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 혼자 외롭게 살 거야? 그럴 때면 저는 품에 안고 있는 조카를 보며 누구 주긴 우리 태희 주지. 그치?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생 가족이 제게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조카들도 그러했으니까요. 조카들은 쑥쑥 자랐고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를 지나 4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네요. 이제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연애를 못한 지도 5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조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 스케줄이 바빠지기도 했고 나이 먹은 고모랑 놀 시간도 없기도 한데다 올케도 동네 친구들, 학부모들 모임 등 바빠졌고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으니 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외로움에 쫓겨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미생활을 만들기 위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요즘 인스타 보니 골프 배우나 봐요. 재밌더라고. 운동도 되고 시간 때우기도 좋고. 그동안은 운동이 취미가 없어서 권해도 하기 싫었는데 마음 먹고 하니 재밌네. 이야, 그렇지 않아도 큰애 골프를 좀 가르쳐볼까 했는데 고모랑 치라고 해야겠네. 어머, 태희가 골프 배우고 싶대? 요즘 애들 운동할 시간이 있나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르치려고요. 그러지 말고 형님, 주말에 한 번씩 태희 데리고 레슨 같이 받으시면 안 돼요? 올케 이야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조카와 함께 골프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주말 조카가 추리닝에 맨몸으로 나왔길래 골프채는 옷가방은 엄마가 고모가 사줄 거라는데요. 조카 운동복 하나 사주는 건 상관없지만 처음으로 올케의 그런 행동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조카랑 골프를 같이 배우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전화해서 같이 배우게 해달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줘야지. 우선 인근 아울렛에서 아예 운동복과 신발을 샀어요. 그날 조카를 내려주고 가는데 올케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감사해요. 그런데 태희 말에 오늘 골프채를 빌려서 썼다더라고요. 그러게 골프 배우게 한다더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뭐 했어? 골프채는 우선 처음이니 적당히 비싸지 않은 걸로 사놔.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나씩 바꿔야 할 수도 있으니까 비싼 건 사지 말고. 아, 저는 형님이 사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서 적당한 걸로 형님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사실 그때 올케의 말투나 행동이 그렇게 선을 넘는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 그런 값비싼 물건들을 당연한 듯 사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씩 조카가 고모, 생일 선물로 아이폰 사주시면 안 돼요? 고모, 패드가 망가졌어요. 고모, 노트북이 필요해요. 등등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물론 졸업이나 입학 등의 특별한 날에는 해줄 수도 있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하고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들이니까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런 비싼 걸 아무 이유 없이 사주지 않지 않나요? 올케에게 조카들의 행동을 조금 조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 아빠가 그런 걸 하나도 안 사주니 부자 고모한테 사달라고 하나 봐요. 친구들 다 있다고 부러워하는데 형님도 알다시피 그이가 워낙 구도세잖아요. 사실 동생이 되게 짠돌이에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동생이랑 별 트러블이 없이 잘 살아줘서 살고 있는 올케가 고마워 종종 베풀어 준 것도 있고 조카들에게 사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너무 고가의 제품을 원하니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재작년 저에게도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다 이혼의 경험이 있었고 아이는 전 아내가 외국에서 키우고 있기에 연락을 하고 살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 다 결혼은 생각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친구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왜 이제야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모든 걸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었습니다. 동거하자고요. 우리 둘 다 결혼하는 뜻이 없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고. 물론 남자친구가 거절을 하면 그냥 많은 거였지만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한 번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더라고요. 이미 서로의 나이가 많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서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알리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나이가 50이 간 넘었었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축복을 해주셨고 동생 부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집을 합쳐서 같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올케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그 결혼 꼭 하셔야겠어요? 저는 영 찜찜하네요. 찜찜해? 뭐가? 아니 그 사람 이혼남의 자식도 있는데 형님이 그분이랑 법적으로 얽히게 되면 어쨌든 그 아이도 형님과 영 남이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이고 그 사람의 아이이니 언젠가 아빠라고 찾아오면 우리 둘이 잘 얘기해서 어머
그 사람이 언젠가 찾아오면 아빠 노릇해야 한다고 해요? 거봐요. 밑밥을 깔잖아요. 형님은 자식도 없고 오롯이 형님 혼자인데 거긴 너무 거미줄처럼. 그분 그 전 부인이랑 연락 안 하는 거 맞아요? 형님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올케, 말이 좀 그렇네. 그 사람도 나름 직장도 탄탄하고 그래도 이혼했으면 위자료 주고 나누고 했으면 재산이 있어봤자. 뭘 걱정하는 줄 알겠어. 그런데 그만해. 더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무래도 늦은 결혼을 하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싶어 올케 걱정이 과한 발언이 되었구나 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올케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난데없이 그 사람이 이혼남인 게 걱정이 된다며 올케가 했던 말이 되돌이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케가 그러네요. 형님, 외로우셔서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들 자식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 이미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랑은 사귀기만 하세요. 형님 나이 곧 환갑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어디 구속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솔직히 나이 60살 넘으면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올케. 아니, 말이 그렇다고요. 형님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번 돈 그 사람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어서 그래요. 세상에 하도 무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면 동거하세요. 혼인신고하지 마시고요. 아니, 보통 이런 얘기는 자식들이 나이 먹은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 재산 나눠 먹을까봐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때 딱 느낌이 쎄하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침착하게. 그래, 이상한 사람들 많지. 그런데 그 정도 확신도 없이 내가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정말 형님 사람 불안하게 하네요. 아니면 그분한테 결혼 전에 공증 받자고 해요.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형님 재산은 형님 가족들에게 다 귀속되게 한다고요. 아니면 형님 보험 수혜자를 우리 태희로 해두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올케는 단단히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니 동생도 부모님도 그저 축복을 해준다는데 올케는 남자친구를 무슨 제 돈 보고 달라붙은 사람 마냥, 아니 내가 죽으면 그 재산 다 저희들 몫이었을 텐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다 날릴까봐 안절부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올케의 그런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앞에서 연극을 한 건가요? 남자친구요. 재산 저보다 많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경제적인 조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올케의 검은 속내를 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올케는 형님이라서가 아닌 돈을 잘 벌고 잘 베푸는 형님이 좋았을 뿐인데, 매년 여름 휴가를 가자고 해 그저 챙겨주는 게 고마웠는데 올케는 비행기표를 끊어줄 호구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네요. 왜 지금껏 그런 걸 몰랐냐, 네가 정말 호구 맞다 할지 모르겠지만 올케는 정말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케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제 돈에 올케 역시 스며든 거겠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끝까지 온갖 억측으로 제 결혼을 방해를 했지만 올케의 심보를 안 이상 더 이상 동생 내외에게는 이런 한 푼 보태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올케에게 톡이 왔더군요. 형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조카들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요. 아니, 제 나이가 80이라도 되었나요? 겨우 50인데 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니 저렇게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일인가요? 저는 결혼으로 가족을 얻었는데 동시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조카들 봐서 그간 베풀었던 돈들 다시 되받을 생각은 없지만 동생도 괘씸하고 올케도 괘씸해서 동생 내외와는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